방금 대법원처럼 유권자가 저 발언을 들으면은 요렇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잖아. 네네네. 6개월 전 대법에서 그런 식으로 확장해서 해석하지 말라고 했어. 같은 대법에서? 네. 같은 대법에서 그런 식으로 유권자가 너는 김문기랑 골프를 한 번도 안 친 것처럼 유권자가 판단할 테니까 너 발언은 거짓말이야 라고 한 발언 6개월 전에 대법에서 그런 식으로 확장해서 판단하지 마라 라고 판단을 내렸었다고. 박영재와 권영준 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었어. 근데 이번에 뒤집은 거야. 아 본인들이 확대해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지. 6개월 전에 했는데. 6개월 전에 했는데. 근데 왜 저기 들어가 있어? 이번에 확대 해석을 해서 저기에 들어가 앉아인 거야. 계속 협조를 하라고 해. 계속 협조를 하라고 하는데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안 팔려. 협조가 안 돼. 야, 그래서 오케이. 용도 변경을 해줬어. 그랬더니 조이대는 야 네가 용도 변경했잖아 임마. 왜 국토부 탓을 해. 단계는 너가 정했잖아. 단계 4단계는 네가 한 거 아니야 임마. 대법원은 왜 유죄로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냐 안 줬냐였죠. 네. 뭐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나온 이야기가 대장동 실무 책임자였던 김문기를 이재명 시장이 알았냐 몰랐냐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됐죠?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해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발언은 행위가 아니고 인식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했고 이번 대법도 역시 무죄 판결을 했어요. 그거에 관해서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넘어가도 됩니다. 자,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니까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문기가 같이 있는 사진을 국민의힘에서 올립니다.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야, 너 몰랐다더니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네. 요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네. 근데 이 사진의 원본은 따로 있었죠. 원본 사진 올려줍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원본 사진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방송에 나가서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해서 기소가 돼요. 그 발언을 다시 한번 또 보고 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설명 잘 들으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재명 후보에게 그 당시 진행자가 이재명 너 골프를 쳤냐 안 쳤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골프에 대해서 아예 물어보질 않습니다. 네. 진행자가 뭘 물어보냐.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에 대한 질문을 해.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질문을 던진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처럼. 네. 근데 저 사진을 찍었을 저 사진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골프를 치지 않았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진 찍을 때. 그래서 골프를 치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닌 걸로 봤어요. 항소심에서. 그리고 저 사진은 골프를 치지 않은 것처럼 조작됐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조작된 것도 인정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됐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쪼개는 거야.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발언했잖아. 네. 근데 골프를 친 것처럼을 따로 떼서 항소심에서는 실제 저 사진을 찍었을 때는 골프를 안 쳤단 말이야, 이재명이. 네. 그러니까 골프를 친 것처럼 이 발언 자체도 허위가 아니라고 본 거야. 항소심에서. 골프를 안 쳤으니까 저때. 그렇죠. 네. 됐지? 네. 자, 요 됐죠. 근데 이번 대법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뒤집었냐? 뭐라고? 이재명 너가
저 사진이 골프를 치는 사진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닐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아무튼 알지 모르지만 김문기랑 골프를 친 적은 있잖아. 너가 저렇게 방송에 나가서 발언을 하면 유권자는 이재명 너는 단 한 번도 김문기랑 골프를 안 친 것처럼 인식한다. 근데 너 골프 쳤잖아. 전화를 안 쳤어도 저 사진 상에는 안 쳤지만 치기는 했잖아. 그러니까 너 거짓말이야.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설명이 잘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유권자들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됐지. 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단하면서 대법원의 6개월 전 판례를 근거로 삼았어요. 뭐냐면 방금 대법원처럼 유권자가 저 발언을 들으면은 요렇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잖아. 네네네. 6개월 전 대법에서 그런 식으로 확장해서 해석하지 말라고 했어. 같은 대법에서? 네. 같은 대법에서 그런 식으로 유권자가 너는 김문기랑 골프를 한 번도 안 친 것처럼 유권자가 판단할 테니까 너 발언은 거짓말이야 라고 한 발언 6개월 전에 대법에서 그런 식으로 확장해서 판단하지 마라 라고 판단을 내렸었다고. 그래서 그 대법 판단을 인용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잘 가져왔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6개월 전에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이 이번 대법원에도 있어. 이번에 그 10대 2 사진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몇 명이 몇 명? 여기 요 중에서 네. 파기환송 다수 의견에 들어가 있는 박영재와 권영준 있죠. 박영재와 권영준 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었어. 근데 이번에 뒤집은 거야. 본인들이 확대해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지. 6개월 전에 했는데. 6개월 전에 했는데. 근데 왜 저기 들어가 있어? 이번에 확대 해석을 해서 저기에 들어가 앉아인 거야.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판례도 뒤집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나와 주십시오. 네, 제가 힘드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되게 좀 우프죠. 골프를 쳤네 안 쳤네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네.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데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기 관련 발언은 크게 세 가지로 쪼개지는 거고, 김문기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 이건 날라갔고 다 무죄로 해결됐고, 네. 그 다음에 김문기를 도지사 시절에 비로소 알게 됐다. 사건 관련해서 통화하다가 알게 됐다. 이것도 허위사실 아니다. 무죄로 날라갔고. 남은 게 딱 하나예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이 조작한 거지요가 이제 문제의 발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 조작했다라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앞에 있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 골프와 관련돼서 조작했다라고 발언한 거냐, 아니면 뒤에 나와 있는 그 사진과 관련해서 이런 걸 조작했다라고 말한 거냐. 제가 낭독해 보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사진. 누구나 다 이렇게 들리고.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요. 선거인 즉 유권자가 그 인식하는 어떤 내용을 떠나서 허위사실 공표에서 출발은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를 문헌 그대로 발언 내용 그대로 그렇지.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범죄의 판단의 출발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장 그대로 보면 이거를 누가 골프와 관련돼서 조작했다라고 발언한 걸로 받아들여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람,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접근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문장만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기 이제 어려우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신공을 부립니다.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실제 유권자들이 선거인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확장하잖아. 저 보라고. 좀 그런 식으로도 좀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저봐 추론하잖아. 라는 이 법리가 왜 문제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작년 10월 판결이거든요. 그게 소위 정읍시장 판결입니다. 맞아. 정읍시장 판결. 정읍시장 대법원 판결에서 4명의 그때는 소부였는데요.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 중에 3명이 이번에 다수 의견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그렇지. 더 나아가서는 2020년도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당시 도지사 네. 허위사실 공표 사건 그때도 또 있었잖아요. 그때도 전원합의체에서 분명하게 판례 법리를 형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도 뒤집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내용 저 내용 다 뒤집어 가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절차적인 부분 다 뭉개 가면서 문헌의 내용 발언 내용 그대로를 전제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조작을 해서 네. 이런 발언으로 해석된다라고 이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 가지고 새롭게 도출하고 아 이것은 사실이 아니네 허위 사실이야 이런 논리 전개를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진행자가 골프 쳤어요 안 쳤어요? 네. 라고 만약에 질문을 했다면 100번 1000번 양보하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봐. 100번 양보해도. 그런데 근데 그런 질문 자체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요. 너 김문기 알아 몰라? 이 질문을 한 거야. 그런 맥락에서 이 문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대법원 판례 법리는 이렇습니다. 발언의 경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어떤 맥락에서 이 발언을 하게 됐는지, 발언의 내용, 그다음에 발언의 어떤 그 문헌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하면 되는데 더 나아가서 선거인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지를 이번 사건은 거기에 오로지 방점을 찍은 거예요. 네.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대법원은 법률심이지 않습니까? 네. 법률심은 사실관계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발언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 항소심은 이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해석 법리를 오해해서 잘못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법리 오해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왜냐 법리 오해는 자신들의 권한이거든. 그렇지. 그런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발언의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판단한 거예요.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한이 아닌 부분까지 뛰어들어 가지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네. 아까 말씀드린 재판권이 없는 상태에서 네. 완전히 무도한 판결 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야. 왜냐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추가해서 네, 추가합니다. 먼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다시 한번 헌법 103조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에 대한 판결해야 된다. 이때 헌법은 바로 21조입니다.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기본적으로 기본권은 최대한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헌법에 따른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의대도 이 헌법 21조와 충돌되는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라야 됩니다. 네. 그게 바로 2018 헌바 233 결정.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기본권은 최대한 보호한다. 보호 영역인데 최대한 보호한다. 최대한. 그런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명확한 것만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성이 명확한 것만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 낙선자인데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명백하게 허위이고 고의적으로 유권자의 인식이나 평가를 오도한 경우에만 그때만 처벌이고 그 외에는 최대한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 이게 바로 헌법 정신이고 이것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그간의 1심에서도 따르게 판단하고 항소심에서도 따르게 판단하고 대법원에서도 따르게 판단한 것을 모아서 2019도 13328 맞습니다. 13328 이 대법원 판결에서 3가지 원칙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첫 번째 허위 사실인지 여부는 전체 맥락으로 판단한다. 무슨 문장 하나, 문단 하나, 단어 하나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오케이. 전체 맥락으로 판단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일방적으로 공격적으로 말하는 맥락이었냐? 아니면 질문과
대답하는 과정에서 내가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내가 주관적인 차원에서 진술한 맥락이었느냐. 그래서 대법원이 이야기하기에 그 방어적인 차원, 주관적인 차원에서 다소 부분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오케이. 다소 왜곡적인 평가이더라도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건데 왜냐 이게 명확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네.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의견, 오피니언, 사실, 팩트 영어 잘 못합니다. 의견은 뭐냐면 사실에 대한 감정, 사실에 대한 평가입니다. 바로 안다 모른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 10번 정도 먹어야 안다라고 얘기해. 그냥 업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안다고 나는 얘기하지 않아. 평가의 문제, 네. 업무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 감정의 문제. 국토부에서 계속 압박성의 공문이 오는데 나는 그거를 협박이라고 느껴. 주관적인 평가의 문제. 이거는 오피니언이다. 네. 사실은 증거로서 되는 거다. 네. 이걸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다소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다소 그 평가가 조금 주관적으로 과장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면 알겠습니다. 정치적 자유 네. 제한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뭐 말씀 길게 하셨고 너무 감사한데 네. 내가 전과가 있는데 없다고 얘기했다. 그거는 팩트를 어긴 거지. 요런 거는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 네. 맞죠? 네, 잘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백현동 관련 발언. 요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이렇게 지금 방송 쓱 보니까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 두 분 빼고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협박 관련해서만 조금 얘기. 예, 자, 요거 이제 들어갑니다. 요것도 진짜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를 조금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정부는요, 성남시에 있던 공공기관 중 5곳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네. 그래서 정부가 성남시에 있는 공공기관 5개를 딴 데로 옮기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어. 오케이. 됐죠? 그 가운데 나머지 뭐 5개 중에 4군데는 뭐 필요도 없어. 신경 쓰지 마. 네. 한 군데만 신경 쓰면 돼. 그게 식품연구원이야. 오케이. 요까지 됐죠. 식품연구원은 자신들의 부지를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있는 민간업자한테 비싸게 팔아서 돈을 좀 많이 챙겨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 했어. 오케이. 됐죠? 네. 그런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5건 다 마찬가지인데 주거지 단지로 조성하는 것보다 업무 단지로 조성하는 거를 원했다고. 오케이. 됐지?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로 개발하려면 용도를 높여가지고 용도를 변경을 해줘야 돼요. 프리하게. 근데 이재명은 업무단지 조성을 원했으니까 용도를 변경을 안 해주고 있었던 거야. 오케이. 됐지? 네. 그런데 정부는 빨리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늦어지는 거야. 왜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니까 이 땅을 살 만한 사람이 나타나질 않는 거야. 됐지? 네. 근데 정부는 빨리 좀 이전하고 싶어. 식품연구원 옮기고 싶어. 됐지? 네. 그러니까 식품연구원도 있고 내가 말하는 정부는 이제 국토부라고 할게. 국토부는 빨리 옮기고 싶어. 그리고 식품연구원은 좀 민간 사업자한테 돈 많이 팔고 나가고 싶어. 오케이. 됐지? 네. 근데 이재명이 안 해줘. 그렇지. 됐지? 그러니까 국토부가 성남시에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국토부가 협조 공문을 보내요. 그 공문은 뭐냐면 협조 좀 해라. 용도 변경해갖고 빨리 협조 좀 해라. 옮길 수 있게. 그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식품연구원은 식품연구원대로 성남시하고 조율을 계속해요. 용도 변경을 위한. 그렇지. 오케이. 식품연구원은 계속해서
참 그거 좀 빨리 용도 변경을 좀 해줘라 주거지로. 오케이. 아 좀 해줘 네. 하는 거야. 떼쓰고 있어. 됐어. 됐어. 이 상황을 지금 내가 말한 이 상황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1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 상황을. 요 상황을 요거는 조금 길더라도 봐야 돼요. 그렇죠. 한 3분 정도 되는데 기소된 발언이 담긴 영상입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좀 네.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정부 방침은 뭐였냐면 똑같습니다. 이거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럴 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그거 국토의 이용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또 다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거 사셔도 건축 허가 안 해줍니다. 요만큼만 해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5곳이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나머지 이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임대 아파트,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종전부동산 활용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 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그냥은 못 해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거를 내놔라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 부지를 저희가 취득했습니다.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 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 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거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합니다. 네. 설명하기에 앞서서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은 뭐냐면 짧게만 얘기하면 국토부 장관이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 지자체장은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 발언을 대법원은 허위 사실로 봤어요. 왜 허위 사실로 봤냐면 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협박해서 용도를 4단계나 올려준 것처럼 이재명 너는 거짓말을 하냐. 야 이재명 네가 그냥 용도를 변경한 거잖아. 근데 왜 거짓말을 했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해서 좀 빨리 이전하게끔 협조 좀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실제 보내요. 네. 그래서 이재명은 아까 또 식품연구원이랑 막 계속 뭐 조율을 했죠. 그래서 따로 또. 그런 와중에 그때 이재명이 국토부에 이걸 물어봐요.
이 부지를 4단계 올려도 되냐 물어봐. 아 식품연구원에서 계속 요구하니까. 올려도 되냐 물어봐. 근거를 아마 남기고 싶었겠지. 요건 제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임마. 그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냥 알아서 하면 안 팔려. 무조건 용도를 올려줘야 돼. 그래야 팔려. 국토부는 빨리 팔아. 빨리 해줘. 막 이러고 협조해. 있어. 용도 변경 안 하면 협조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 준 거야. 근데 조의대는 대법원은 야 국토부가 4단계까지 올려주라고 말한 적 없잖아. 왜 거짓말해? 이렇게 된 거. 이게 좀 이 전달이 좀 되나? 돼요. 잘 이해됐습니다. 요거야. 그러니까 조이대 입장에서는 야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물어보니까 야 그 용도 변경하는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한 거 했네. 그러니까 용도 변경 직접적으로 국토부에서 요청은 안 했네. 용도 변경을 요청한 건 맞는데 4단계까지를 요청한 건 아니라는 근데 거야. 그 4단계로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이 땅이 팔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불가피하게 그렇게 그래, 해야 되는 거야. 계속 협조를 하라고 해. 계속 협조를 하라고 하는데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안 팔려. 협조가 안 돼.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해줬어. 그랬더니 조이대는 야 네가 용도 변경했잖아 임마. 왜 국토부 탓을 해? 단계는 너가 정했잖아. 단계 4단계는 네가 한 거 아니야 임마.